안녕하세요. 새우깡 여러분, 럭키록입니다. 지난 시즌 경기 내적 외적 모두 다 잡음과 동시에 나이도 20대 후반으로 전성기를 맞이할 나이라서 이제는 자리를 완전히 잡은 게 아닐까 싶었고, 올 시즌 초반에 부진과 부상으로 출발이 좋지 않았지만 부상 복귀 후 4월 한 달을 타출장 3-4-4로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좋았는데, 5월 5일 어린이날 SSG전 1회 말 그 슬라이딩 하나가 롯데 외야에 큰 변화를 줬다. 항상 결정적인 순간마다 부상이 발목을 잡았던 선수라서 조심 또 조심했어야 했다. 물론 그런 투박한 플레이가 그의 시그니처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이 해퍼슬만큼은 자제하라고 서울, 워싱턴, 코펜하겐, 부에노스아이레스 없이 말했는데, 머리는 아니라고 말해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지 기어코 1회부터 선두타자로 나와서 해퍼슬 했다가 부상으로 2달이나 빠졌다. 심지어 7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할 만큼 당시 타격폼도 정말 좋았었는데 왜 굳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싶다. 그렇게 그가 자리를 비운 2달, 가장 먼저 기회를 받은 건 라이더 3호 동혁이다. 라이더 2호 두성이가 아니었나 싶을 텐데, 두성이 같은 경우는 4월에 작은 동이가 부진으로 2군에 가 있는 동안 오익수로 선발 출장했었고, 경기 후반 대주자로 3호보다 2호를 높게 평가했는지 일단 동혁이가 황성빈 교체 선수로 들어왔었다. 1군 무대 마지막으로 타석에 섰던 게 2024년 7월 11일 SSG전이었다. 그렇게 10개월 만에 복귀했는데 상대 투수는 3회까지 번땅땅 3땅풀 땅땅풀로 퍼펙트 피칭 중이었던 화이트였다. 근데 복귀 첫 타석부터 팀의 첫 안타를 때리더니 빠른 발을 센스 있게 살리면서 2루까지 들어갔었다. 그리고 다음 타석에서도 안타를 때리면서 이날 유일하게 팀에서 화이트 상대로 멀티히트를 기록했던 선수였다. 그래서 이 정도면 갑자기 투입된 것 치고는 엄청난 활약을 선보인 거라서 당연히 다음날 선발로 나올 줄 알았는데, 좌준 중동이 우빠삐 지정훈 라인업을 선택한 튼동이었다. 물론 이 라인업이 성공했지만 선수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5월 10일 KT전부터는 짜빠삐 우동이 지준호 원래 라인업으로 복귀시킨 뒤 중견수 자리에는 두성이가 들어갔고, 뜨거운 타격과 준수한 수비로 1호의 공백을 없앴다. 하지만 6월 12일 KT전 부상을 당하면서 1군에서 빠졌고, 그 빈자리는 자연스럽게 3호 동혁이한테 기회가 왔다. 엄청난 타격은 아니었지만 1위호와 다르게 높은 출루율로 다른 매력을 보여줬고, 수비 역시 준수하게 잘하며 특히 엄청난 송구로 롯봉이들 놀라게 만들었다. 항상 주전 빠지면 무너졌던 팀 뎁스가 큰 공백 없이 바로 채워지면서 내가 알던 롯데가 맞나 싶었는데 거짓말처럼 7월부터 1위 3호가 동시에 무너졌다. 1호는 부상 복귀 후 좋았던 모습을 다시 보여주지 못했고 오히려 논란만 일으켰으며, 2호는 장타툴이 많이 부족하고 빠른 발에 비해 주루 센스가 많이 아쉬웠고, 3호도 스몰 샘플이지만 출루율이 좋다 생각했었는데 이것도 자세히 보니까 스윙을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 아니라서 루킹 삼진을 많이 당했고 제구력 안 좋은 투수한테는 볼넷을 얻어 나갔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1호는 리그 최고의 주루 센스를 가졌으나 셋 중 수비를 제일 못하고 타격도 어떻게든 1루 베이스만 밟으면 된다 생각하고 휘뚜루마뚜루 스윙을 한다. 2호는 수비 잘하고 셋 중에 컨택도 제일 잘하지만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라 불리한 볼카운트 또는 풀카운트에 하이볼 들어오면 헛스윙 삼진 나오시고 빠른 발의 장점을 전혀 못 살리는 주루 센스. 3호 역시 수비랑 주력도 좋고 1위호랑 다르게 높은 출루율이랑 강한 어깨, 하지만 너무 쳐다만 보다가 루킹 삼진, 아니 비슷한 신체 조건이랑 좌타 외야수인데 3명 다 어찌 이리 장단점이 다른지 정말 신기하다. 그래서 만약 3단 합체를 한다면 암튼 우리끼리 이러니 저러니 해도 스캠이랑 시범 경기 동안 큰 변수가 없으면 결국에는 보여준 게 가장 많은 1호가 주전일 것이다. 이건 내가 감독이었어도 그럴 것 같은데, 다만 리드 프로는 기용 안 할 것 같다. 이거는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다음에 타순 예상할 때 자세히 얘기하는 걸로 하겠다. 암튼 1호가 가장 먼저 주전으로 나오겠지만 이제는 부상 또는 부진으로 자리를 비우는 순간 쉽게 돌아오기는 힘들 것이다. 물론 대주자로 1군에 있을 수 있지만 이 녀석도 매년 햄스트링 문제가 나오는 것 보면 나이가 더 들면 장점인 주력이 많이 안 좋아질 것 같다. 근데 수비가 불안해서 대수비는 힘들고 나이도 가장 많아서 사실상 올해 다시 증명 못하면 앞으로의 입지가 많이 줄어들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주루는 더 부족하더라도 수비가 되는 2, 3호가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럼 타격 기대치는 1호는 다시 2024년만큼, 2호는 하이전 극복하고 장타율 올리고, 3호는 좀 더 적극적인 스윙과 변화구 대처를
먼저 극복하는 쪽이 주전이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중복 자원이니까 차라리 트레이드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 텐데, 물론 트레이드 명분은 충분하다. 문제는 우리 눈에는 주전 경쟁급 선수들이지만 타 팀이 봤을 때는 그 정도 급은 아니라서 3명 중 1명을 주고 누구를 받아올 수 있을지 견적이 안 잡힌다. 즉 우리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트레이드 명분은 충분하나 가치가 없어서 힘들지 않을까 싶다. 게다가 144경기를 큰 기복 없이 치르기 위해서는 백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3명 다 우리 팀에 있는 게 좋아 보인다. 사실 이 두 녀석을 트레이드 카드로 쓴 순간 더 이상의 외야수 가지고 트레이드는 힘들고, 지금 엔트리에서 작년에 경기 뛰었던 외야수들 중 라이더 3명 다음이 신윤우, 조세진, 한승현이다. 물론 여기서 세진이가 포텐 터져서 한 자리 차지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군 성적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라이더 1, 2, 3호 중 아무나 한 명이 주전 먹거나 아니면 외야수 도전한 호영이 또는 세진이가 터지거나, 그것도 안 되면 26시즌 끝나고 열리는 FA 시장에서 사직 대장 최지훈이를 영입 시도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라이더 3호 혁이호가 궁금한데, 이호는 에이스 외국인 투수 상대로 변화구는 아예 건드리지도 못했지만 직구는 놓치지 않고 커트하거나 스윙하는 모습이 뭔가 타석에 들어올 때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알고 들어오는 것 같다. 경기를 꾸준히 못 나오는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은 난생 처음 보는 궤적의 수준급 변화구를 대처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 다들 직구 하나 노리고 타석에 들어올 것이다. 하지만 155가 넘는 묵직한 공이 들어오면 당황할 텐데, 특히 동혁이는 앤더슨 상대로 삼진 3개를 당했지만 그 과정이 직구는 다 커트하다가 변화구에 무너진 거라 개인적으로 좋게 본 것 같다. 결국 세 번째 타석 때 직구 하나 안 던진 것 보면 동혁이가 잘했다는 뜻이 아닐까 싶다. 물론 스몰 데이터라 의미 부여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뭐랄까 이 둘보다는 타격 툴이 다양한 것 같아서 좀 기회를 주면 견적이 잡히지 않을까 싶다. 하필 라이더 1위호가 부진할 때 받았던 기회가 한 달 만에 선발인데 고척 대장 알칸타라였고 10일 만에 다시 기회를 받았는데 폰세였으니, 암튼 다른 포지션도 마찬가지고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따로 선수 보강을 하지 못했으니 이제는 있는 선수들이 잘해주는 방법밖에 없다. 물론 작년에 부진했던 모습 때문에 실망스럽겠지만 그래도 다시 믿고 열심히 응원해주자.